오늘 이 이슈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꺼내봤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간밤에 그리고 새벽에 마감 상황을 보니까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7%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땡큐 삼성을 외쳤거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5라고 해서 테이크 아웃을 발표했는데요. AI5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칩을 만들어서 대기로 한 그 칩이죠. 테이크 아웃이라는 것은 칩 설계 거의 마지막 단계를 일컫습니다. 그 이후에 파운드리 공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고 시공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그 직전 단계, 칩 설계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머스크 CEO는 대규모 양산을 하겠다, AI5 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AI5가 얼마나 대단할까 싶어서 봤더니 그 데이터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4 대신 그 이전 칩이고요. 성능이 40배, 그리고 메모리는 9배, 연산 능력은 8배 탁월한 거, 우위에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단일 칩으로 봤을 때는 H100급, 그리고 듀얼로 봤을 때는 블랙웰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용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력을 먹는 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효율적인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듀얼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은 삼성과 TSMC가 지금 동시에 생산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주에 있는 거고 TSMC는 이제 애리조나에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AI4라고 해서 이게 전일 모델인데 이걸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7월이었습니다. 테슬라와 계약을 장기간에 했습니다. 8년간. 165억 달러 계약을 했는데 이제 AI5에서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CEO는 땡큐 삼성 and TSMC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AI 차세대 칩 원만하게 진행이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AI4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만 보더라도 훨씬 뭐랄까 인간보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안정성이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5의 의미가 있는 게 차량을 넘어서 그냥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AI5 칩이 중점적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더 한 단계 나아간 혁신적인 칩, 이 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AI4 지금 하고 있고 AI5 지금 청사진 공개가 됐고 AI6 그 다음 모델일 텐데 12월에 테이프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규 칩 양산, 그거 관련해서 주기를 좀 더 축소해서 빠르게 선보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기가 1년 단위, 12개월이었다면 3개월 축소해서 9개월 단축해서 그 다음 칩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선보이겠다, 이런 의지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테슬라는 완전 AI 수직 통합 기업이 된 듯합니다. AI 하드웨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있고 이런 게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됐을 때 칩을 만들어 납품하는 삼성전자에게 더 유리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구조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TSMC 관련해가지고 장 막판에 관련 실적 이런 부분 잘 반영하면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뒷심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들어가 봤거든요. 3천조 원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가 3천조? 굉장히 짜릿하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기존은 27만 원이었는데 33만 원으로 올렸고요. SK하이닉스는 145만 원 기존 목표가였는데 17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국내 증권사로만 봤을 때 삼성전자의 최상단 목표 주가는 36만 원 현재까지 KB증권에서 나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90만 원짜리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다라는 점, 이전에 머니코드에서 해드렸으니까 찾아보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가 3천조 원일까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이런 부분으로 기준을 매겼더라고요. 지금은 합산해서 2천조 원. 근데 넥스트 다음은 3천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 성장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있습니다. 매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고요. LTA라고 해서 이제 빅테크 그리고 GPU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슈퍼 사이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언급됐으면서 기업들 전반적으로 그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머금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썼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사이에 거의 270% 가까이 성장하면서 이런 단위 나오고 있고요. 내년은 1조 달러까지 더 늘어나는 흐름들. 일단 올해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264% 성장이니까. 그리고 내년은 한 3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이 3천조 원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 둘 합산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 작년 90조에서 올해 605조 그리고 내년은 742조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죠. 작년은 90조였는데 올해 600조 그리고 내년엔 700조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 이런 부분 재평가를 누누이 얘기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눠봤더라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범용 D램, HBM, 낸드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강력한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범용 D램 보면은 장기 계약으로 인해 2분기 10% 중반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비중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2027년 말까지 사실상 모든 공급이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수주가 다 완료돼 있다. 고객사들이 물량을 선점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HBM은 수익성 쪽에서 또 탁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올해 HBM 시장에서 1년 사이에 평균 판매 단가가 42%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봤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TLC, QLC, KB 캐시 이런 부분 쭉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낸드 제품이 많아지는데 더구나 여기에도 가격 수익성까지 더해지니까 긍정적인 효자 섹터 역할을 하겠고 근데 여기 이제 공급업계가 최소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얘기는 공급량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바 그렇기 때문에 더 희소한 가치 때문에 가격이 더 튈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조인데 다음 정거장은 시총 합산 3,000조까지 갈 것이다.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PSK 홀딩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PSK 홀딩스는 AI 후공정 대표 주자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 7% 상향 조정해서 목표가 16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비중 확대 전략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든든한 고객사 TSMC입니다. 네, TSMC에서 투자를 당연히 확대를 하면서 매분기 실적이 고루고루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어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칩을 다발로 묶어가지고 성능을 확 향상시킨 패키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 유력 기술입니다. PSK 홀딩스, 그리고 코어스, 그리고 HBM 후공정 쪽 독보적인 점유율을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TSMC가 되겠죠. TSMC와 대만 이건 이제 후공정 외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이제 증설을 가속하다 보니까 후공정 장비 많이 들여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먹을거리가 좀 풍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HBM 향 후공정 투자 재개하면 당연히 물량 많이 수주할 것 같고 그럼 추가적으로 매출 붙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고객사가 있습니다. ASE 여기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전 세계 6개 신규 공장을 착공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따지면 설비 투자가 아무래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사상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후공정 장비 특히 이제 AI 쪽 대표 주자가 매출, 이익단에서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PSK 홀딩스, PSK 각각 다른 종목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또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는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00달러 정도 바라보더라고요. 일단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서 이 모든 발단이 시작이 됐고요.
리프만 지역 이쪽에 이제 원유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하루 9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정도 생산 차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IEA라고 해서 이 국제 유가 이런 부분 협회이죠. 근데 어떤 분석을 했냐면은 그 해협이 이제 개방될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도 오르는 거고 시장도 반응하고 이러는 건데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4월 22일 기점으로 해서 개방됐을 때 2주 내에 한 50% 재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는 한 6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 좀 계산해 보니까 6주 후는 6월까지 가더라고요. 6월 17일에서 7월 초, 7월 1일까지 갑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도 인력이나 장비 투입이 고루고루 좀 잘 된다면, 순항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은 어떻게 될까? 이건 좀 불확실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역시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증산이 이제 제한이 되게 되면은 대체 원유 확보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시기적인 부분과 뭐 양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종전이 되더라도 향후 유가는 100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계속 높네? 그러면 투자 전략에서 뭘 봐야 되느냐? 정유화 이쪽이 또 섹터가 연결이 될 텐데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비중 확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산업 리포트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쟁 종전을 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정유화학에 대한 메리트, 고유가 이런 쪽으로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글로벌리 업황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괜찮아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 HD 건설 기계 아마 머니코드에서는 처음 언급해 드릴걸요. 삼성증권의 리포트였고 바닥을 이제 박박 끼고 이제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관점에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엔진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치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섹터 밸류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여기 있거든요. 글로벌 건설 장비 쪽입니다. 이쪽에 섹터에 대한 그런 가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HD 건설 기계 역시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4년 만에 상승률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업황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선진 시장 판매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대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입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4년 완전 죽을 썼습니다. 급감을 했다가 현재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선진 시장 일단 판매는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판가가 인상됐을 때 수익성이 또 붙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실적에 대한 메리트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발전용 엔진, 방산용 엔진 이런 부분에서 또 수요가 붙고 있습니다. 선호가 강화되면서 글로벌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HD 건설 기계는 뭐가 좋을까라고 봤더니 워낙 예전에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좋아지는 와중에 같이 붙는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삼성증권에서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미 재고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용도 좀 떨어지면서 이건 이제 수익성 개선에 괜찮은 요소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 긍정적인데 좀 반등하고 있으니까 회복 속도도 가속되는 바 HD 건설 기계의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 업황송 안정적인 실적 전망을 가지고 있어서 타 업종, 타 기업 대비 안정적인 실적이 긍정적이라 하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SK바이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SK바이오팜 하면 뇌전증 치료제가 딱 머리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엑스코프리. 그런데 엑스코프리 그 다음 신약하면은 물음표입니다. 떠오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 막 못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놓은 게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신약 이런 이슈도 있고 일단 이유는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 그러니까 종전돼도 유가는 10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 같고 어쨌든 고유가 되면 고물가일 게 뻔하고 그러면 또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럴 텐데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 자본 비용, 회사가 쓰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판관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기에 주요 신약은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인데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후속 신약 출시가 또 지연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엑스코프리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관심을 받았고 또 30% 이상 영업이익을 실적 데이터로 내줬기 때문에 한동안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핫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후가 뭐냐?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한 200%는 성장을 해서 꾸준히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이나 도매 이쪽 물량 동반 쪽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 동아 ST가 우리나라를 필요해서 30국 정도의 뭔가 이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동아 ST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치는 않는데 여기 하나증권에서는 이걸 추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고객사가 신규 국가 이제 확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객사를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서 마일스톤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판매는 잘 되고 있고 미국 시판은 하반기에 있고 로열티도 기대되는 반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신약 이런 부분이 한번 딱 터져줘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이 없는 건 아닙니다. 5개 정도 이상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비용 부분에서 R&D, 연구개발 지속적으로 이런 신약 개발 업체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550억 원이 증가하면서 연간 판매비가 5,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이런 부분이 고요. 앞으로 신약 개발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된다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학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여러 가지 신약 후보 물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과연 그 단계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모멘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바이오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까 싶고 하나증권 목표 주가 하향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JP모건에서 8만 원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한 6%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기대치는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만 1,000원으로 내려잡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조금 이제 스크래치 이런 부분이 좀 염두가 됩니다. 이제 브라질 매출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연이 된 거 있고 역시나 좀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면 기업 쪽에서 비용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비용도 있고 마케팅 비용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실적을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제 3월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클래시스 JP모건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1분기가 저점이 되고 앞으로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보시고요. 삼성증권 주가 변동성 우려 고착화된다라는 것 때문에 8만 1,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